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 다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다수 담겼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을 투입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구금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우선적으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는데 긴박했던 당시 정황은 방첩사 출동팀 단체 대화방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수십 쪽 분량의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고 윗선엔 윤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려 하고 영장도 없이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맞는다는 겁니다. 반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측은 끌어내란 지시 등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이미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의사활동을 막지는 마라. 그 이후에 다시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상황이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가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는 향후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11월부터는 실질적 준비에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윤 대통령은 2차, 3차 계엄도 할 수 있다며 국회 진입 시도를 계속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올해 초부터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말쯤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 군 인사와 만남이 있을 때마다 현재 상황은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비상대권, 비상조치 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부터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둘만의 만남에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오갔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대통령 사저와 국방부 장관 공관 등을 오가며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포고령 등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문건들은 몇 차례 보고를 거쳐 결국 이달 초 완성됐고 동시에 동원 가능한 군 인력 확인도 끝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계엄은 그저 경고성일 뿐이고 추가 계엄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정반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결과가 나온 뒤 윤 대통령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2번, 3번 계엄령 선포를 하면 되는 것이니 국회 진입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지만 다들 반대해 이렇게 됐다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일 뿐 내란과 폭동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올해 초부터 있었던 10여 차례 만남을 토대로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을 제압하고 감금하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은 야구방망이와 망치, 포승줄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의 밤,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라며 검찰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야구 방망이에 망치, 송곳, 안대와 포승줄, 수갑으로 사용할 케이블 타이까지 있습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전에 선관위로 계엄군을 출동시켰고 선관위 조직도를 토대로 체포 감금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선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도 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도 내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산실 위치만 확인하려 했다는 국회 증언관은 배치됩니다.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복귀해라. 목표는 선관위 서버 반출이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감금할 정보사 요원 30여 명이 뽑혔고 계엄 이틀 전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 계획을 미리 공유하고 당일에는 서버실에 침투할 무장 체포조를 대기시켰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과 관련해 선거 관리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 점검하기 위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 보도자료에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여방과 야구 방망이 사진이 올라간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인데 한덕수 총리는 개인 거취를 떠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외부 일정 없이 정부 서울청사에 머무르던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서가 넘어오자 바로 직무를 정지하고 퇴청했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총리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핵심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기존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없었다며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했다며 개인 거취를 떠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무 정지된 한 총리는 앞으로 총리 공관에 머물며 탄핵 심판과 내란 사태 관련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48대 총리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2년 8개월간 업무를 수행한 한덕수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기록됐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으로 동시에 직무 정지된 것도 사상 초유의 일로 정부 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총리실 양쪽과 소통하며 국정 안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 요건으로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이냐,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요건을 두고 말을 아끼던 우원식 국회의장. 표결 직전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국무총리입니다. 우 의장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더 높은 요건, 즉 20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며 학계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두루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총리 기준에 따라 151명 찬성만으로 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과 같은 논리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탄핵 제도에 200명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국민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최고 책임자, 그리고 그 외에 국무위원 등등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해석은 위헌적이라며 본회의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권한대행 탄핵에도 대통령 기준인 200표 찬성이 필요하단 건데 탄핵 요건에 못 미친 만큼 한대행도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은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당은 탄핵안의 내용도 본회의 통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회의 의사 진행권을 쥔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도 여당이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요건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며 이번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탄핵 핵심 사유인 헌법재판관 임명엔 여전히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 안팎의 적잖은 비판과 부담에 직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어서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단체로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한대행 탄핵을 위해선 대통령의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주장대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본회의장이 들어가서 의결 종족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겠다 그러는데 의장이 그런 데 대한 아무 권한이 없어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동시에 원천 무효라고 항의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자칫 전국 혼란과 헌법기관 공백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 같은 전략을 선택한 배경엔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능한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셈입니다. 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탄핵안을 가결시킨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격이라며 방어전에 집중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선 일각에선 자가당착이라거나 비겁한 결정이란 날선 비판도 나옵니다. 11월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는 임명될 수 있도록. 게다가 당내 일각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수동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 지적합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이재명 재판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민의 요구를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다음 서열인 이주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이른바 연쇄 탄핵론도 제기되는데
국민의힘은 연쇄 탄핵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다음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의 최종 임명 등을 즉각 이행하라는 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촉구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십시오. 민주당은 우선 최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야당 요구를 수용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 부총리마저도 이를 거부할 경우 마찬가지로 탄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행으로 되는 순간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입장을 들어보면 되겠죠. 만약 최 부총리까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의전 서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만약 된다면 저는 이제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 봅니다. 이미 직무정지되거나 사퇴한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5명이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하고 국회의장의 공포로 법률이 확정됩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입니까? 경제부처님입니까? 교육부총리입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전국 혼란이 더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은 오늘은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데 집중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은 공식 일정은 없고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전 부처에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환율 급등에서 보듯 대외 신인도 추락 우려는 물론 물리적으로 경제부총리가 외교안보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이후 최상목 부총리는 매일 이른 아침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대응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등 잇따라 국제기관과 접촉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설명하면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도 준비 중입니다.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이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의 현실화는 환율 급등에서 보듯 정치 문제의 경제적 타격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최 부총리가 물리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경제사령탑이라는 1인 3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외교와 국방, 안보, 치안까지 챙겨야 합니다. 게다가 여야정 협의 등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그 대응 정책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적시에 마련하는데 좀 한계점이 작용되지 않을까. 한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투자자들의 견해가 더 집중된다면 아무래도 강달러 현상이 더 지속되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야기될 수 있겠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의 주요 이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 안가의 CCTV 자료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안가회동 등 비상계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에도 막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경찰 승합차가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향합니다. 잠시 뒤 서류 뭉치를 들고 차에서 내린 경찰 수사관에게 경호처 직원이 다가갑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삼청동 안가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저 위에서 안가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과 3시간 가까이 대치했습니다. 결국 경호처 직원들의 제지당한 경찰 수사관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철수하십니까? CCTV 확보하셨습니까? 저 불승인 됐어요. 같은 시각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삼청동 안가 내부와 인근의 CCTV, 또 대통령실 경호처에 있는 CCTV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청동 안가는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계엄 후 장악할 기관 등을 적은 지시 문건을 건넨 곳입니다. 안가에서는 계엄 해제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전후 누가 안가에 드나들었는지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히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우선이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는 29일 소환 통보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측은 계엄 사태 수사 초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도 끄집어내며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 수사기관 중복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소환 통보가 이번이 3번째가 아니라 2번째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 관행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계실까요?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군 관계자가 증언했던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본이 보낸 3차 출석 요구서도 받기를 거부한 걸로 파악됐고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엔 민생을 강조하는 등 계엄 사태 이후 일관성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과 행동을 뒤바꾸며 탄핵 심판과 수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같은 날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는 상권기획자 1000명을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 시장을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실패 이후엔 국회에 병력을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정황이 군 관계자 진술을 통해 드러나면서 앞선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시선 돌리기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첫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여당의 권한을 넘기겠다며 이선후퇴를 시사했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거나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을 임명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제거하는 등 두 번째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까지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관저에 칩거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은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는 담화가 무색해집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심리를 시작했고 공조수사본부는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하며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갈짓자 행보에 대응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가 사건 이첩 후에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기소 권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뒤섞이면서 향후 절차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계엄 전 안가 회동 이후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대령 3명은 공수처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이상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고 대령급에 대해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 기소 권한이 없는 군 대령은 공수처가 맡게 되고 정작 모든 권한이 있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사건은 검찰로 간 겁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군 대령이라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묶어 수사할 수 있다며 군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내란죄 혐의 적용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만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애초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을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넘길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특성상 군과 경찰, 국무위원 등 다양한 신분이 연루되는데 수사기관마다 권한이 제각각이라 향후 법정에서 적법 절차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오후 동십자 로터리와 내자 로터리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집회를 연 뒤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명동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도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개최해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경찰은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60여 명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를 처음으로 생포했고 국가정보원도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붙잡힌 지 하루 만에 부상이 악화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싹 야윈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가 북한군 병사가 처음으로 생포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이 쿠르스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적군 포로를 잡았다면서 여기엔 북한군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부상을 입은 북한군 장병 1명이 붙잡힌 사실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몇 시간 뒤 이 장병이 부상 악화로 생포된 지 하루 만에 숨졌다고 알렸습니다. 러시아에 11,000명 이상이 파병된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탁 트인 지형 탓에 우크라이나 드론에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Чому корейці повинні воювати за Путіна? Жодна нормальна людина на землі не відповість. І, на жаль, світ майже нічого не робить, щоб протидіяти злочинній колаборації Росії та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역시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귀순을 요청하면 헌법은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만큼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지난 한 주에만 1,000명 이상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인해 전술을 쓰면서 피해가 막심했다며 북한과 러시아 지휘관들이 이들을 소모품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지난 한 주에만 1,000명 이상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hey have suffered more than 1,000 killed or wounded in this particular fighting in just the past week of them. Russian and North Korean military leaders are treating these troops as expendable.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로 돌진하는 인해 전술을 펼쳤지만 막대한 사상자만 초래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수치는 최근 일주일만 집계한 것이어서 북한군 사상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고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이 알면서도 무모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강하게 세뇌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n soldiers taking their own lives rather than surrendering to Ukrainian forces, likely out of fear of reprisal agains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새로운 안보 지원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이미 트럼프 시대에 대비한 미러 외교전 세판짜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군 파병을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주요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직간접적인 소통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오인 격추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부장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해당 여객기가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을 가능성을 확실히 가리키는 몇 가지 징후를 초기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락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미국도 조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결국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낸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중단됐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시작됐고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결정권을 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헌법 소원 기각 사흘 만에 한국이 아닌 미국행을 승인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준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송환을 요구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으로의 인도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는 그동안 미국으로의 송환을 필사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여 년인데 반해 미국은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정부의 결정대로 권 씨의 미국행이 당장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권 씨 측은 미국 송환 결정이 나오면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월 이후 각종 소송으로 1년 9개월을 끌어온 권 씨의 송환은 또다시 몇 달 또는 몇 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전북과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전북 정읍과 순창의 대설경보가, 고창과 부안, 군산과 김제 등 4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과 장성, 화순 등 전남 5개 지역과 광주광역시, 제주 산간에도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는 이미 20cm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제주 산간은 오늘까지 최고 10cm, 광주와 호남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린 눈이 5cm 이상일 쌓일 걸로 예상될 때, 경보는 20cm 이상, 산간 지역은 30cm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어젯밤 9시쯤 전북 완주군 순천 완주고속도로 실리 1터널 부근을 달리던 차량 5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SUV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가볍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멈춰섰고 이후 차량이 잇따라 추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과 서방은 1시간가량 일부 차로를 막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북 정읍시 이반면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호남터널 부근에서 달리던 14톤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한 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는 오늘 새벽 대설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이 연말연시에 강력한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연말연시 연휴가 최대 9일까지 이어지는데 곳곳에 교통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 있는 차량은 이미 차체 절반 가까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쉴 새 없이 치워도 길바닥은 금세 눈으로 덮입니다. 주택 지붕 위도 위태로울 만큼 두껍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니가타현에는 많은 곳은 120cm의 적설량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입니다. 去年が少なすぎた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今年は多いですね。 날이 개면서 눈이 멈췄지만 제설 작업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今日晴れてて雪下ろしはやっぱ今日しかできないですか？今日しないとまたチャンスがない。 일본 서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한파는 연말 연시, 특히 주말에 걸쳐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연시 연휴가 최대 9일까지인 만큼 장거리 이동을 하는 시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심 자동차 정비소는 겨울용 타이어 주문이 몰려들면서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もう寒くなりまして、冬タイヤの交換の時期ですね。もうかなり予約も多くいただいておりまして、もうタイヤ交換のピークの時期になっております。 올해 초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노토반도 지역도 복구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한파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연휴 기간 이동 시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면서 예정 경로의 변경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전국의 흡연율이 30%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성 청소년의 흡연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금연이 쉽지 않은 건데 이 결심을 도와주는 곳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진두 기자입니다. 올해 직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을 거쳐 회복한 70대 할아버지. 수술 전까지는 무려 50년 동안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 수술하기 전에도 내 교수님하고 다퉜어요. 담배 끊으라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수술 이후 담배의 유혹을 떨쳤고 6개월째 금연 중입니다. 흡연 경험이 있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덕분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중 흡연자를 관리하고 금연을 권유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달력형으로 흡연력이 있는 사람들과 등록한 사람들이 표시가 됩니다.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흡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금연에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희가 9회차에 걸쳐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지속화시켜 나가는데 그 지속화시켜서 6개월까지 성공을 하면은 향후에도 계속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센터는 전국에 총 17개가 설치돼 10년 동안 활동해왔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도 2010년 40%를 웃돌던 것이 2020년에는 34%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남성 위주 흡연이 여성과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전자담배 흡연이 급증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로 지적됩니다. 사실 흡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체적으로도 여성한테도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담배는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연말은 공연계 성수기로 꼽히지만 돌발 악재가 겹치면서 축제 분위기가 잦아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공연을 취소하는 관객이 늘어났고 배우들의 겹치기 출연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화려한 캐스팅을 앞세운 대형 뮤지컬들이 연말 대목을 맞았지만 공연계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다릅니다. 이미 3분기 집계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공연 티켓 판매액이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달 들어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건수는 무려 12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가장 많이 취소가 발생한 날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로 당일 예매 건수의 65%였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배우들의 잇단 출연 펑크도 무대에 대한 관객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인 지난 23일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서 월화를 연기하는 차지연이 1막 도중에 일시적 과호흡으로 공연을 이어가지 못했고 지난 20일에는 3개의 대형 뮤지컬을 동시 출연 중인 최재림이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시라노 2막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두 배우 모두 무대로 복귀했지만 겹치기 출연으로 인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손에 꼽는 주연 배우 몇 명이 대형 공연에 겹쳐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배우의 컨디션이 다른 공연에까지 영향을 주는 단순히 시라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딱 직면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제작비 200억 원이 투입된 대형 오페라는 연출가와 제작사의 갈등에 허술한 운영까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딴 악재로 연말 공연계가 된서리를 맞은 가운데 발길을 돌린 관객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내년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자 위하여! 직장인들이 술을 마시기 쉬운 금요일 밤의 음주 단속. 너무나 세게 부지 말고 하루 한번 해주자. 음주 감지기로 단속을 하는 곳에서도 대부분 고장난 측정 장비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봉부를 세면 돼. 자꾸 부르란 말이야 이렇게. 세게 부르라니까. 세게 부르라니까. 이르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에이, 참 아, 좀 세게 불렀잖아요. 창피해 죽겠네 그냥. 그러지 말고 한번 분걸로 하자 정말. 네? 그거 내가 고발할 거야 나 당신들.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니까. 혼자만이 아니고 딴 사람은 살인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입니다. 충청과 전라권에 큰 눈 소식이 들어있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연말을 기념하는 차량들로 오늘 고속도로는 양일 모두 교통량이 증가하겠습니다. 아직은 교통량 자체로 인한 불편은 없겠지만요. 큰 눈길 예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253번 고창 담양고속도로에 눈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호남고속도로에서 진입하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덕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소형 화물차고 인한 사고 처리하니까 주의하시고요. 계속해서 호남과 전라권에는 큰 눈 예보가 들어있는 만큼 현재도 강한 눈발이 날리는 모습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본선 주행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육안으로 이렇게 눈 알갱이가 보일 정도로 강한 눈발이 날리고 있기 때문에 눈 예보 대비하셔서 아예 주행을 피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꼭 운전을 하셔야 한다면 20에서 50%까지 감속 운전하시면서 눈길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100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안현분기점 부근 갓길 쪽에서 고장차 처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차량 점검에 힘써 주셔야겠고요. 이 밖에는 교통량 자체로 인한 정체 아직은 시작되지 않아서 양방향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겠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호남에는 강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읍과 순창에는 대설경보가, 그밖에 호남과 제주산 간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전북 정읍에는 이미 20c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는데 앞으로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또 제주산 간에는 낮까지 최고 10cm, 광주와 호남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이 습하고 무거워서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도 춥습니다. 현재 경기 일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0.5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동해안은 날도 건조한데 바람도 강하고요.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5.7도, 춘천이 영하 9.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청주, 세종 1도, 안동이 2도, 대구는 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